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농경지 토양 관리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 기후인가? 먼저 기후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온대고 몬순 기후입니다. 온대라는 것은 따뜻하다는 거고, 몬순은 비가 많다는 거죠. 비가 여름 주변으로 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이런 몬순 기후라는 것은 유기물 분해가 굉장히 잘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점토 함량이 16%, 양토죠, 그죠? 표토의 점토 함량이 약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유기물이 좋다고 계속 만약에 유기물을 넣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유기물은 이제 분해되고 탄소는 대기로 갑니다. 하지만 질소와 칼륨은 흙에 남아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 유기물이 중금속이 있었거나 염분이 있는 유기물이었다면 그것도 흙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기물 관리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있다, 산악지형이다, 이러면은 토양이 잘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이 토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토성은 양토지만 토심이 얕아서 어떤 완충 기능이, 이 깊이에 있어서의 완충 기능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 근처에 있는 이 좋은 토양을 정말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지대에서는 물과 양분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양분을 이렇게 잘 측정을 해가지고 필요가 없으면 안 넣어도 되죠, 그죠? 모이는 곳에는 물이 모일 때는 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양분까지 모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사 하부의 경우에는 위에는 관수를 한다 하더라도 밑에는 관수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 꽤 많습니다. 자, 구조가, 이 충적지 토양은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면서 쟁반이 계속 형성이 됩니다. 판상 구조죠, 그죠? 그래서 물 빠짐과 산소 공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하수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토양 공기가 거의 없어서 산소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을 때는 기계 작업을 하면 구조 파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게 우리가 점토 함량 18% 미만인 조립질과 18% 이상의 세립질 토양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 위쪽은 물과 양분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요 밑쪽은 입단화를 잘 시켜야지만 통기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입단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 물과 양분을 잘 보유합니다. 하지만 입단화를 시켜서 산소까지 돼야지만 식물이 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성에 있어서도 이런 점토 함량이 많은 곳은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이 많은 곳, 점토 함량이 많은 곳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농경지는 최근에 어떻게 변화왔는가? 자, 농경지는 굉장히 비료, 농약, 그리고 유기물 많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pH와 유기물, 유효인산, 칼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 재배지의 칼슘 농도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밭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H가 우리가 6.0에서 6.5니까 6.5라서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과정도 살펴봐야 된다. pH를 측정할 때 우리가 토양 검정에 사용하는 토양은 풍건 세토입니다. 지름 2mm체를 통과한 마른 토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른 토양은 말리는 과정에서 암모늄 이온이 암모니아로 휘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많은 토양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pH와 이 풍건세토의 측정치가 차이가 납니다. 풍건세토의 측정치가 좀 낮게 평가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풍건세토의 측정치로는 6.5는 절대 넘으면 안 된다. 6.5가 상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6.5지만요. 직접 필드에 가서 측정해보면 7.0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6.5일 경우도 있죠. 그건 암모늄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농경지 관리의 핵심은 토양에 충분한 물과 산소 그리고 적정 pH와 양분 균형이 핵심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처음에 물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이냐, 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소공급, 모세관이죠, 그죠? 모세관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관 공급이 있으면 이 모세관이 물을 계속 머무르게 하기 때문에 이 수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산소는 잎단 사이에 큰 공급, 대공급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잎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잎단은 점토 부식 복합체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더 덩어리 되어서 잎단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는 또 큰 단립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모래죠. 모래 덩어리 하나가 큰 단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하고 그 점토 부식에서 출발한 그 잎단의 차이는 산소 공급과 모세관은 같습니다. 하지만 양분과 어떤 그런 완충 능력에서 또 차이가 나게 되죠, 그죠? 하지만 물과 산소 요거의 측면에서는 모래가 갖는 그 가는 모래가 갖는 그 능력과 요 점토 부식에서 나온 그 능력이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뿌리가 발달을 해야지만 이 뿌리가 이렇게 발달을 해야지만 이 토양과 상호작용하면서 물도 먹고 산소도 먹고 양분도 먹고 그러면서 쭉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너무 딱딱한 경우에는 뿌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지 않게 적당하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뿌리의 경우에는 식물마다 다릅니다. 식물마다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안 라이글라스 이런 뿌리 같은 경우는 호밀이라든지 이런 뿌리들은 작은 공극을 잘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라든지 뭐 이런 엽채류 뭐 이런 종류들은 아주 작은 공극을 잘 못 파고듭니다. 큰 공극 위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뿌리가 어떤 식물의 뿌리이냐에 따라서 또 그 경도도 서로 맞춰서 조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양분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양분을 어떻게 적당하게 잘 관리할 것이냐. 저는 이 양분의 관리는 토양 내 물의 질의 관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질 관리죠. 수질. 네, 수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적정 pH와 EC를 유지하면서 식물에 필요한 양분들이 균형적으로 녹아있는 그런 물. 그러니까 액비라든지 아니면 양액 재배할 때 그 양액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액에 양분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은 일종의 양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과 상호작용하면서 필요한 양분을 먹습니다. 이때 pH는 꼭 적정 범위에 있어야지만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EC는 이제 시설 재배지 외에는 크게 높아질 염려가 없죠, 그죠? 하지만 시설 재배지는 높아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호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우리가 이제 경제 관리할 때 현금, 통장, 부동산 이렇게 많이 또 관리를 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과 양분이 서로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금은 지금 물에 녹아있는 양분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바로 먹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통장은 표면에 정기적으로 흡착되어 있는 양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양의 음전하에 흡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토양의 음전하에 이제 흡착이 되어서 이렇게 물과 평형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양분이 있냐면 무기입자. 예를 들어서 점토 광물이 다양한 점토 광물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인산이 들어가 있는 광물도 있습니다. 자, 광물, 인산 광물도 있고, 칼슘이 들어간 광물도 있고, 또 질소가 들어간 광물도 있죠, 그죠? 자, 그런 광물들로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광물로 존재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유기물도 계속 유기물로 존재할 것이냐? 아닙니다. 유기물이 조건이 되면 분해가 돼서 양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흡착되어 있는 양분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 유기물 분해가 이 흡착된 양분만큼 빠르게 이렇게 물속에 녹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입물질 종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입물질 종합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물에 녹아 있는 양분입니다. 하지만 그 토양이 얼마나 흡착되어 있고 또 이렇게 부동산으로 언젠간 이렇게 물속에 녹아들 수 있는 무기입자, 유기물로 있는 양분이 또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근데 그 연구 결과들이 있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점토 함량이 얼마인지, 부식의 함량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 토양의 점토 함량, 그리고 유기물 함량, 그리고 그 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다양한 양분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이제 측정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측정해서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장 진단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진단해서 물에 녹아 있는 이 양분을 체크를 하면서 종합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최종 목적은 pH가 적정 범위이고 양분이 균형적으로 있는 그런 양질의 토양의 물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뿌리 주변에 아주 양질의 물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산소에 대해서 한번 이 사진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이제 그 산소 함량이 줄어들면서 뿌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 이 21%는 대기의 산소와 같은 농도입니다. 자, 대기의 산소에서 쭉 이렇게 떨어지죠. 쭉 떨어집니다. 15% 이하로 떨어지면 11%부터 약간 이제 이게 나타납니다. 이제 8%는 현저하게 이렇게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이걸 보면서 토양 산소 함량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뿌리 성장이 저해된다. 이렇게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양 산소 함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측정하는 데 있어서 참 산소는 참 측정하기가 힘듭니다. 공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산화탄소는 또 측정이 잘 됩니다. 센서도 있고요. 그런데 산소는 제가 여러 번 사실은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에 있으면서 산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산소 함량 대신에 어떤 그 기상률, 토양 공기 함량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밭토양에서 물 25%, 공기 25%면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5%로 떨어지면 조금 문제가 생긴다. 또 10%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량에 대해서 요것을 용적 밀도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공기량이 감소하는지가 여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용적 밀도가 0.9라는 것은요, 토양이 100mm의 토양이 있으면 건조 토양이 90g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건조 토양이 90g이다. 그리고 1이라고 하면은 100ml당 건조 토양이 100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높아지면서 용적 밀도가 1.7까지 되니까 포장 용수량의 공기량이 10으로 뚝 떨어지죠. 그죠? 포장 용수량이라는 것은 물도 충분하고 공기도 충분한 밭작물의 가장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용적 밀도가 증가하니까 공기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밀도가 이렇게 높을 때는 제대로 식물이 살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 20, 모두가 20% 이상인 1.3 정도, 저희는 이제 1.3이나 1.2, 1.4까지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 그래서 1.0에서 1.4 정도가 경작지 용적 밀도로 적당하다. 그러니까 세립질 토양, 점토 함량 18% 이상의 세립질 토양의 경우에는 1.5 이하로 1.5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1.5 이상은 좀 문제가 된다. 1.5가 넘어가면 좀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세립질 토양은 1.5고 조립질은 1.6으로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자연 상태의 용적 밀도가 세립질 토양이 조립질 토양보다 더 작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조립질은 모래라든지 큰 입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큰 입자가 이렇게 맞물려서 그 중간에 구멍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럼 그 사이에 미사나 점토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입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조립질 토양이 만들어내는 큰 구멍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모래가 많은 토양은 점토가 많은 토양에 비해서 용적 밀도가 자연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 상태의 용적 밀도를 고려해서 자연 상태보다 더 이제 원래 세립질 토양은 한 1.1, 1.2 정도 됩니다. 조립질 토양은 한 1.3, 1.4 정도 되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간 1.5, 1.6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보다 높으면 문제가 있다. 높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0.9, 1.3, 1.7에서 공기량이 급격하게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포장 용수량임에도 불구하고 10%밖에 안 되는 이 공기 10%가 모두 산소일 수가 있나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이 조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적 밀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도 사실은 이런 다짐층, 집적층이 있습니다. 영곡통이라고 이제 이런 점토의 집적층으로 굉장히 딱딱한 토양통이 있습니다. 자, 이런 토양에 있어서는 이제 태풍 곰파스가 왔을 때 이 갈참나무가 쓰러졌죠, 그죠? 왜 쓰러지겠습니까, 여러분? 왜 쓰러질까요? 자,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가 그 30cm를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30cm 밑으로 뿌리가 뚫고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 이제 뿌리가 굉장히 얕게 뻗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딱딱한 층이 있는 토양은 근권 자체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이런 재해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농촌진흥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처음에는 제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사과원에서 열심히 사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한 이유는 농기계로 지표가 다져지면 이 물과 공기의 침투 속도나 이 사과 생육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열심히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SS기를 이제 저희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한 10번까지 이렇게 계속 갔다 왔다 하면서 토양이 다져지는데 그때 이 통기성은 이제 공기가 어떻게 잘 들어가느냐, 이제 물 침투량은 물이 얼마나 잘 침투하느냐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더니 처음 한 번 딱 밟았다 하니까 쑥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실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기고문 이런 걸 쓸 때 항상 그렇게 썼습니다. 흙은 눈을 밟는 것과 똑같다. 흙을 한 번 밟으면 가장 많이 부피가 줄어든다. 눈을 처음 딱 밟으면 부피가 쑥 내려가죠, 그죠? 그것처럼 흙도 한 번 밟을 때 이렇게 쑥 물과 공기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처음 밟았을 때가 가장 쑥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하고 제안한 것이 농기계 주행 통로를 만들자. 그러니까 주행하는 곳만 주행하고 작물 근처는 되도록이면 주행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밟아도 물하고 공기가 들어가는 속도가 아주 크게 느려지기 때문에 가는 곳만 가자. 농기계는 가는 곳만 가서 이것도 영역을 분리하는 것이 농사 짓는데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제 푸슬푸슬한 상태로 물과 공기가 잘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양토하고 식양토인데요. 개원 후 2년 사과원이고 개원 후 10년 이상 사과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양토의 경우에는 깊이 10cm를 다 갈아 엎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전체를 교란한 토양이 원래는 사양토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래가 많은 토양이 물도 좀 빠르게 이렇게 내려가고 공기도 빠르게 내려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m 전체를 교란을 한 이 사양토의 경우에는
식양토에 비해서 물과 공기의 소통하는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교란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 식양토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 구조가 파괴하지 않고 교란하지 않고 계속 사가원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교란함으로써 토성이 식양토지만 여기는 입단화가 된 식양토죠, 그죠? 입단화가 된 토양에 비해서 물과 공기의 소통 속도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작업을 할 때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웬 농기계 한번 가면 이 대공극이 막혀버립니다. 대공극은 위아래로 뚫려 있어야지 위에 있는 산소를 받을 수가 있고 대기에서 비가 오면 빗물을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이 이 통기 공극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문헌을 참조하고 실험도 해보고 한 결과 수분 함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농기계 작업을 할 때 하는 수분 함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